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직장인들에게 미적분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왜 직장인들이 굳이 왜 지금 대학교 때 공부했던 미적분하고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왜 어떠한 식의 왜 공부를 했을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면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먼저 보시게 되면요. 얘네들 목차를 먼저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는 바로 무엇이냐? 얘네들의 문제 해결 능력 및 논리적인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을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미적분이 많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고, 세 번째는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적화 및 효율성을 개선을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직무에서의 필수 지식을 요구할 때 많이 쓰기도 하고, 마지막은 학습 능력과 적응력 향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어떠한 식의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이 굳이 직장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 한마디로 미적분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수학이 왜 직장 생활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수학이 왜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수학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논리적인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논리적인 사고를 확장시킨다는 건데, 그 논리적인 사고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걔네들 감정적인 그 현상을 배제시키고, 얘네가 될 것이 어떤 시 정확하게 이것을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성적인 사고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정확한 잣대나 걔네들 그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러한 논리적인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 즉 미적분학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적분학이라는 것을 공부하시게 되면 어떤 것이냐? 복잡한 문제를 구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문제들을 어떻게 식으로 도식화시켜가지고 얘네를 좀 더 간단한 문제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것도 이제 문제를 쓸 때 어떠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솔팅의 과정을 가져가지고 이 솔팅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싶은데, 그 솔팅을 하기 위한 그 어떠한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함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엑셀만 이룰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뭘 쓸 수가 있는 거냐면, 이 엑셀에서 주어져 있는 그 기초 함수들로만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얘네들을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우리 엑셀 같은 경우 이제 VBA라고 하는 그 엑셀에 뭐가 있죠?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코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함수를 정의를 해가지고 만드시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뭐 어떠한 것에서 무슨 어떠한 결과치가 뭐보다 컸을 때는 뭐 어떠한 결과가 컸을 땐 얘는 뭐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표현해주라. 아니면 얘네들이 어떠한 결과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그냥 파기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이게 수학적으로 걔네들 지식이 높아지게 되면 그 이례적인 효율성도 많이 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적분학을 이용해서 이제 복잡한 문제를 구조화를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 접근했을 때 그냥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체계적이라는 것은 이걸 됐을 때 뭐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씩 분석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직관적인 접근인데, 직관적인 접근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직관적인 접근을 이용해서 그게 잘 통할 때는 엄청난 대박을 이루지만, 얘네들이 통하지 않을 때는 엄청난 쪽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직관적인 접근에는 약간 양날의 검의 약간 성질인데, 그거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추론적인 이제 그 논리적인 성질을, 그 논리적인 사고를 같이 이용해서 좀 더 걔네들 갖고 있는 리스크적인 면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면으로 쓸 수 있는 과정이 수학적 지식이기 때문에, 미적분학은 어떤 것이냐? 바로 직장 내에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는 과목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두 번째는 또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이제 많은 회사에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요즘의 특징이죠. 특징이 요즘처럼 AI가 발달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 데이터 마이닝이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얘네들을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 데이터를 조사하는 방식에 있는 그 기준들이 그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회사마다 각기 기준을 하게 되면 모든 회사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게 다양성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각각의 회사마다 주어져 있는 걔네들 갖고 있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럼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분석하기 위한 툴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수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지식이 좀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가지고 걔를 가지고 이용해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고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인 그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좀 더 탁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미분 적분하게 있는 변화율과 누적량을 계산하는 거 한마디로 미분과 적분을 뜻하는 거죠. 걔를 이용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통계적으로 쓰고 있는 그 적분에 있는 통계적으로 쓰고 있는 그 통계 부분에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도 뭐를 이용하는 거죠? 수학에 있는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분의 내용을 모를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프로그램 안에 주어져 있는 식만 이용해서 풀게 될 건데 만약 우리가 얘네들을 좀 수학적인 지식을 좀 많이 좀 갖고 있게 되면 여러 가지를 결합시켜 가지고 좀 더 임프루브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당연히 금융이나 이제 공학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안 쓰면 도대체 쓸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금융 수학을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금융 수학은 거의 뭐가 되냐면 한 그 수학 중에서도 한 90%가 수학이고 나머지 10%는 뭐냐면 코딩이에요. 코딩. 90%가 수학이고 10%는 보통 코딩을 짜는 거거든요. 코딩이어서 보통 이제 금융수학에 많이 쓰는 C++이나 아니면 C나 아니면 VBA나 아니면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쓰는 그 코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제 뭐 매트랩 같은 거 있겠죠? 매트랩.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쓰는 그 코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금융 수학들을 이제 공부할 때는 무조건 수학을 못하면 얘네들은 어떻게밖에 할 수밖에 없냐면 이미 수학적으로 만들어진 지식들을 갖고 와서 코딩을 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거기서 이제 내가 더 발전되는 공식을 쓸 수 없고 누가 더 발전된 공식 써오기 전까지는 걔네들 계산이나 그런 업무적인 내용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학적인 지식이 높아져야지만 우리가 좀 더 직업적으로 이제 업무를 좀 더 임프루브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공학도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기사나 뭐 그 자격증 같은 거 시험 볼 때도 수학이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학적인 것도 많이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얘네들 이제 수학을 못하면 큰일 나죠.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기 위해서 행렬이나 그런 것도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수학이 없으면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항목이고 마케팅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그 앙케이트 조사에 대한 그 결과를 분석을 해주셔야지만 그거에 관해서 맞춰가지고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사하기 위한 통계적인 요소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수학이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저희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최적화 및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답니다. 네,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미분의 가장 주 목적은 최적화 문제예요. 그래서 최적화는 최대화와 최소값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많이 이용해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 미분적분학은 우리가 어떠한 그 회사에서 보는 이익의 최대화 아니면 손해 최소화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풀 수 있는 하나의 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해 두시면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법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이용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거나 이익을 최대화시켜가지고 얘네들의 최적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 직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자원들을 배분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상황에 유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논리적인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적분학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네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직무에서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냐? 당연히 공학이나 IT나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학을 못하면 이제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이 굉장히 직무 수행에 굉장히 필요한 그 기초 지식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 쓰는 걔네들 모두 있는 그 공식들은 다 수학적인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삼각함수의 공식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의 그 시스템의 변화율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분을 사용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통계학자나 데이터 과학자들은 복잡한 데이터를 모델링한다. 모델링한다는 것도 이제 수학의 하나의 내용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적분을 쓴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표준 편차나 평균 구할 때 적분을 쓴다. 표준 편차나
평균을 구할 때 뭐를 쓴다? 적분을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만 걔네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어떤 것이냐? 바로 학습 능력과 적응력의 향상이 있다는 것인데 봐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미적분학이라는 내용 자체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 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건데 미적분학 자체가 이제 어떤 것이냐면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점점 뻗어나가면서 걔네들의 내용들을 좀 더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개념들에 있는 그 습성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추상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방편들을 공부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가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첫 번째는 그 학습 능력에 따른 이제 적응력 향상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개념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개념 같은 거 배울 때는 사실 어렵긴 해요. 많이 어렵기 때문에 걔네들 공부를 하는데 많이 좀 어려움 많이 갖기도 하죠. 근데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뭐를 많이 배우냐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적인 면을 많이 공부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얘네들 어떠한 그 플랜을 짜는 식의 있는 공부를 많이 배워요. 얘네들 보시면 프로그램을 짤 때도 어쨌든 간에 얘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시게 될 건데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걔네들의 그 순서도 한마디로 걔네 그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흐름도를 나타내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수학을 하신 분들하고 수학을 안 하신 분들 좀 차이가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 2, 3, 4, 5, 6, 7, 8 9, 10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이거를 제가 x라고 잡으시고 j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2x 플러스 1이라는 값으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얘네들 모든 스텝을 이제 1, 2, 3, 4 넣어가지고 그 나오는 그 모든 결과치를 구하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학을 쓰지 않은 케이스는 어떻게 쓰냐? 얘네들이 어떻게 쓰냐면 그냥 가볍게 우리가 이제 포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코딩할 때 이제 포라는 구문이 있거든요. 포라는 것이 있어서 걔네들 뭐에 대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걔네들 뭐 i가 뭐 1부터 어디서부터 뭐 10까지 x가 1부터 10까지 잡으신 다음에 거기에 스텝에 대해서 어쨌든 j가 2x 플러스 1을 계속 만드실 거고 그럼 만약에 x가 뭐 10보다 커지게 되는 순간에는 end 멈춘다는 이런 기호를 쓰게 돼요. 맞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몇 번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그죠? 10번마다 이게 스텝이 돌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수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얘네 벡터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x라는 벡터를 만들어서 벡터를 1, 2, 3에서 어디까지? 10까지 만드신 다음에 우리는 그 결과를 어떻게 하면 되죠? y라는 결과, 이제 j라는 결과를 만들어서 j라는 결과를 x라는 벡터에다 1을 더한 다음에 1을 더하셔라. 그럼 바로 이 결과가 바로 쭈죽 나오게 돼요. 그럼 바로 한 줄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능력이 임프루브가 되게 되면 업무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네, 마지막에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을 통해서 이 자신감과 이제 문제 해결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직장인들이 꼭 이제 수학적인 능력이 필요한 이제 미적분학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얘네들처럼 이게 총 5가지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굳이 얘네들이 많이 그 미적분학 내용 자체가 이게 직장에는 모든 내용에서 이제 뭐 굳이 다 쓰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 공부를 함에 인해서 우리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 이제 수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그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의 업무를 수행할 때 많은 부분에서 약간 그 안 보이게끔 많이 스며들면서 걔네들 업무를 임프루브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학자들이 보통 이제 업무 같은 거 수행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수행을 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딱 업무를 수행할 때 뭐 어떤 A라는 그 뭐 논문을 쓰고자 할 때 걔네들 딱딱딱딱 플랜을 짜서 많이 진행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수학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많이 마감 기간을 보통 많이 그렇게 크게 딜레이가 많이 안 되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있냐? 얘네들 이제 수학을 많이 공부하게 되면 그 수학의 공부함에 따라 그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이 될 것이고 그 논리적인 사고를 발달을 해서 우리가 직장 내에서
꼭 어떠한 것을 판단할 때 갖고 있는 직관적인 능력과 그 논리적인 사고를 같이 융합을 시켜가지고 좀 더 임프루브한 그 직장의 업무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꼭 미적 분학이 굳이 꼭 이렇게 꼭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중요하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짓고요. 이제 수업에서 이제 미적 분학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